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거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.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질의에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의원님 일단 그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기 전에 지도부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으셨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. 연락이 없었습니다. 네. 오늘도 연락을 못 받고 혹시 그러면은 그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면서 하신 건가요? 아니, 기자 여러분들이 그 백불 요약한 걸 보고 알았습니다. 그 마지막에 그 민주주의와 개혁이 성공하는 새로운 당이 탄생하는 씨앗이 될 수 있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좀 행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실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? 제가 저를 믿고 4년 전에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당원 여러분, 지역 구민 여러분들께는 제가 탈당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지금부터 생각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혹시 다른 당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으신 건가요? 아직 다른 당에 가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동작을이 그 민주당 당원들께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제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는 계속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. 서울 동작을에 추미애 전 장관 전략공천 가능성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. 입장 있으십니까? 최근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그 추미애 씨는 거의 뭐 10% 차이 나는 걸로 나왔고,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추미애 씨를 공천하는 게 명분이 없는 거죠. 네. 지역 청년 의원들이 탈당을 말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. 결국 그 청년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?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사실 며칠 전에 의총장에서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렵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해서 굉장히 쓴소리들을 처음으로 직원들을 우리 의원들께서 용기 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채로 언로가 막혀버리고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라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청년 의원들을 사실은 제가 민주당을 나가지 말라, 무조건 당이 잘하든 말든 나가지 말라는 거는 청년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일입니다. 제대로 된 정당이어야 나가지 말라고 제가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헌신한 청년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저조차 우리 청년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만 청년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 기자회견문에서 백현동 판결 언급하셨는데 언급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. 사실은 제가 이 손으로 물러날 이재명 당대표가
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었습니다. 제가 사실은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믿었습니다. 그런데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 당의 당대표, 특히 총선을 이끌어야 될 당대표가 그 판결에 의하면 너무나 이 결과가 너무나 좀 보여서 저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중도 이상의 많은 분들은 그 판결문을 보고 이미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, 그렇다면 서울 총선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총선 지휘를 다른 사람이 좀 하고 그분은 조금 물러나 있어야 그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고, 그게 또 당대표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원을 한 건데 그것마저도 그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. 예. 네, 오늘 저기 아니, 좀 더 해도 돼요. 뭐 지금 더 하신 말씀. 지금 혹시 탈당 관련해서 뭐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 뭐 그 번복을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뭐 접근을 하시고.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전용기 의원도 그렇고 이상원 의원님도 그렇고 당에 헌신하신, 그러니까 험지에서 헌신하신 이상원 의원님, 그리고 청년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그 전용기 의원을 그렇게 내쳐버리는 공천을 하는 거는 그거는 민주당에 더 이상 그런 헌신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. 누구가 민주당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? 이제 가도 됩니까? 그러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어찌됐건 동작을 여론조사에서도 추미애 그 전 장관보다도 더 잘 나왔는데 이번에 왜 그러면 전략선거구로 좀 지도부에서 지정을 했다고 좀 보시나요? 네, 저는 사실 작년 8월 시당 여론조사에서 2% 제가 이겼습니다. 근데 거기는 1, 2%가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 4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제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고 당원들도 굉장히 직결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면서 저를, 가장 경쟁력 있는 저를 내모는 거는 분명히 어떤 그 모략이나 사감들이 작동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공관이 평가에 소속하는 부분을 발전하는 건 아니냐고. 저는 지금 공관위가 지금 동작을이라는 지역구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파악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. 그 동작을 지역구는 굉장히 험지입니다. 고가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중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런 특성이 있는 험지 지역구에 어떤 사람을 넣어야 민주당이 이기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그 현명한 선택 이런 게 없는, 지금 말하자면 무능 그 자체인 거죠. 그래서 제가 승복을 못 하는 겁니다. 의원님 어떤 방식으로든 동작을에는 이번 총선에 나오시는 거라고 이해하는 건가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너무나 어이없는 그 전략 공천을 한다면, 그렇다면 동작을 해서 많은 저를 지지했던 주민분들과 당원분들이 승리의 길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라도 떼어달라 하면 하는 거고, 그거는 아마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. 네. 저는 그분들의 애정과 그 노력을 끝까지 제가 지키고 존중할 의향이 있습니다.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.
고마워요. 뭐 제가 5월까지 어디 안 가니까 감사합니다. 네. 노설부장. 네, 감사합니다. 의원님 말미에 어이없는 전략공천이면 나오실 수 있다고 했는데 추미애 너무 짙게 왜냐면 거기 노회찬 정치인도 떨어지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또 그런 특성의 분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중도분들한테 많아요. 그 말씀입니다. 1단계 제출하신 상황 예, 지금 8단계 냈을 거예요, 우리 비서관이. 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봐요.